안녕하세요. 리뷰어 JYK입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오디오 엑스포 서울 2025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스피커가 있었죠. 어쿠스틱 에너지의 A1 40주년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도 소위 예약 대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은 분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전에 제가 큐 어쿠스틱의 액티브 200이라는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가 정말 어떤 소리가 나길래 이 스피커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플레이 청원실에서도 들어는 봤지만 집에서 좀 진득하게 사실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 있는 거실 공간에서도 제 안방에 소소하지만 제 작업실, 그 다음에 음악 감상실에서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씩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이 스피커 열광을 할까 라는 그 이유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이 스피커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인기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쿠스틱 에너지의 A1 40주년 스피커, 말 그대로 어쿠스틱 에너지의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스피커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주년이면은 1980년대 70년대 그 정도 되겠죠. 그 이름처럼 어쿠스틱 에너지의 첫 번째로 나왔던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개발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음악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베이시스트라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께서 녹음이나 앨범 작업을 하다가 좀 더 정말 모니터링에 적합한 스피커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A1 스피커를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전에도 A1의 액티브 버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알루미늄 콘을 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재질의 트위터를 사용한 제품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를 끌었던 원조 A1을 훨씬 더 이 현대적인 4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든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비넷은요, 일반적인 그런 MDF 재질인데 그거를 조금 더 밀도감 있게 만든 HDF라고 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하이 덴시티 파이버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작은 몸체에서 이렇게 좀 단단한 저역이나 그 다음에 어떤 스케일감이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술을 보다 보니까 RSC라고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Rigid Stabilizing Clamp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내부를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상해 보기에는 이 RSC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뼈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몸체에다가 약간 클램프 같은 것들을 덧대어 가지고 좀 더 아주 강성 있게 그렇게 만든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 작은 몸체이지만은 제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 정말 소리가 명료하고 정확하고 아주 정교하거든요.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두 개의 트윈 포트가 있는 설계는 원조 스피커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원조 스피커에 비교해서 그 포트의 노이즈를 좀 더 없앨 수 있도록 더 개량된 설계를 꾀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저음의 포트 노이즈를 훨씬 더 잘 줄여가지고 저역의 디테일함을 잘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드라이버도 완전하게 새롭게 설계됐습니다. 물론 트위터는 알루미늄 돔으로 만들었지만은 기존보다 조금 더 커진 1.1인치의 사이즈의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보이스 코일에다가 페로플루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 코일이 사실은 이 소리를 낼 때 앞뒤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열이 그 왜곡이나 노이즈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페로플루이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좀 쿨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계 때문에 좀 더 왜곡을 더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설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알루미늄 세라믹 네, 콘 재질은 그대로 5인치 사이즈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보면은 옆에 있는 이 서라운드도 이제 거의 동일한 재질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A1하고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좀 단단하기도 하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저역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우퍼를 통해서 이제 저음은 훨씬 더 좀 깊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중력대는 훨씬 더 이전보다 선명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A1 40주년 스피커는요, 기존의 전작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훨씬 더 소리는 자연스러워지고 저역은 좀 더 깊어지고 중력대는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만든 스타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작에서는 이제 크로스오버 전환 시 이제 임피던스 약간 피크들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40주년 버전에서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전보다는 이제 앰프의 부하가 훨씬 덜 발생하는 조금 더 이제 앰프 출력이 낮은 앰프와도 매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파수 대역은요, 네, 50Hz에서 45kHz짜리는 굉장히 고역 쪽이 굉장히 넓게 열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감도는 네, 87dB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동하기 쉬운 약간 90dB 이상의 이제 그런 감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한 87dB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조금 출력이 약한 요즘에 많이 나오는 100만 원 이하대의 앰프를 물리면은 아마 소리가 좀 제대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앰프는요, 네임의 유니티 10이라고 하는 165W라고 하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 출력을 내는 저희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뭐 포칼의 뭐 칸타 2 정도 되는 스피커까지도 톨보이의 굉장히 큰 스피커까지도 구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임 유니티 10이랑 같이 매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 작업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쿼드 3라고 하는 인티앰프와 또 매칭을 해서 안방에서 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실 공간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ne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They're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as going to take us home? 네, A1 40주년 스피커, 그 다음에 네임 이니티 102 앰프와 매칭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이 스피커의 매력에 빠졌는지 정말 이 모니터적인 성향을 가진 스피커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4곡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A1 40주년이라는 스피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하는 베이시스트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던 스피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가격대의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고중저역의 밸런스가 정말 명확하면서도 어떤 저역의 어떤 디테일들이 잘 나오면서도 특히나 이제 이 고역의 사운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20kHz, 30kHz 정도가 아니라 45kHz는 굉장히 넓은 아주 열려있는 그런 고역을 들려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거의 아마 지브리 영상이나 리뷰할 때는 잘 틀지 않았던 에스크빅의 리버티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그 여성 보컬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막 의자를 약간 삐까덕거리는 소리라든지 첼로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밑에서부터 이렇게 부으면서 색소폰 사운드가 이렇게 고역으로도 나오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키오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에스크빅의 이 리버티라고 하는 음원을 멀티 채널로 들었던 그거하고 100% 비슷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때 아마 스피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0개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스피커가 막 앞열, 뒤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사방으로 달려 있었던데 에스크빅의 리버티라는 음원을 이제 특별하게 이제 멀티 채널로 이제 바꿔가지고 들려줬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정도로 굉장한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해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HDF로 만든 게 아니라 안에 이제 RSC라고 하는 강성을 좀 더 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저역의 단단함도 굉장히 잘 표현해요. 처음에 이제 이온 이스트바운드의 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저역의 그 베이스 기타에 이제 약간의 어떤 루프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루프를 표현을 할 때에도 사실 이 정도의 사이즈 스피커에서 나올 수가 없는 저역의 단단함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네임 유니티 10이라는 그냥 오리지널 하나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량을 들려주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랜더 A1000이 같은 그런 좀 정보량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소스 기기를 연결하면 또 얼마나 더 낱낱이 이 소리를 해부하면서 들려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도 들어봤거든요. 오케스트라는 이 곡 자체가 이제 스타워즈의 이 임페리얼 마치를 유튜브에 쳐보면요. 존 윌리엄스가 지휘를 하면서 빈 피라모니랑 같이 연주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녹음을 한 곳이 굉장히 옛날에 만들었다 보니까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이 막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유튜브 화면을 보면요. 왼쪽 이쪽 부분에 뭐 팀파니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관의 어떤 위치들도 이렇게 아마 혼이 아마 오른쪽 위쪽편에 위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펫이나 뭐 트롬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뭐 튜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서 다양한 타악기들, 뭐 트라이앵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심벌들까지 위치하는 그 모든 위치감들이 정말 평면으로 잘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하나 악기들의 심지가 잘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다른 곡들도 테스트를 좀 해봤지만은 앞뒤의 뎁스까지 아주 막 넓게 앞뒤 뎁스를 표현하는 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좌우에 어떤 그 펼쳐지는 그 정의감들은 정말 일품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A1 40주년 그 다음에 네임 유니티 102 조합으로 이제 들어봤는데요. 앰프로는 아마 이 네임의 유니티 102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제가 지금 느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A1 40주년 스피커와 정성 매칭으로 사용할 정도로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아마 제가 조금 더 스탠드를 좀 무게감 있고 좀 스파이크가 있는 것들을 아마 매칭을 하면은 좀 더 저역이 좀 깊게 떨어지면서도 좀 더 단단한 저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스피커를 좀 거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탠드까지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스탠드로 아마 구비하시면은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거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안방으로 한번 이 스피커를 가지고 가서 원래 이 스피커가 만들어진 용도인 니어필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방으로 이동해 보시죠.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as going to take us home?
이제 어쿠스틱 에너지 A1 40주년 스피커를 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거든요. 제 개인 작업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전의 네임 유니티 102 앰프보다는 또 다른 앰프를 좀 테스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 올렸던 지금 여기 보이는 쿼드3라고 하는 인티 앰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아주 상당히 신제품이에요. 저희 플레인지 사무실로도 들어온 지 이제 뭐 한 이틀 밖에 안 돼가지고 새 제품이기도 하고 아직 뭐 에이징도 전혀 안 된 상태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안방에서는 사실상 뭐 네임 유니티 102와 같은 아주 출력이 좀 좋은 앰프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앰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쿼드3를 한번 이제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 이 쿼드3 여러분 보시기에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앰프 말고 뭐 코드 33, 코드 303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파워 그 앰프도 있었잖아요. 그 제품들이 요 약간 레트로한 감성으로 나오는 오렌지색 LCD 바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뭐 소리도 뭐 쿼드만의 어떤 질감들, 아주 그 따스한 질감들 내는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요 코드 3이라고 하는 인티 앰프 요것도 아마 출시 전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던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이 제품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디자인이 일단은 저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레트로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쿼드3 인티 앰프 다양한 입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PC 파이로 사용하기 정말 좋게끔 요즘에 좀 많이 없는 단자입니다. USB 입력 단자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다가 HDMI, ARC 단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아날로그 디지털 입출력이 있고요. aptX HD까지 되는 블루투스 입력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클래스는 아니고 클래스 AB로 증폭하는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8옴에서 채널당 65W의 출력을 보여주는 앰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볼륨 단위 이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소스 부분 이렇게 돌려서 바꾸는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에는 이제 베이스의 양감을 조절할 수 있게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틸트라고 해가지고 거의 아마 주파수 입력대 한 20Hz에서 20kHz라고 이제 치면은 거기에 거의 중앙 정도 되는 한 700Hz, 그 중력대에서도 거의 중간 정력이죠. 그 700Hz에서 어떤 양감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이 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를 조정을 하면은 약간 음색을 조금 차갑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고역을 좀 더 많게 하거나 저역을 많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노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노브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가 USB 연결을 통해서 지금 제 맥미니랑 같이 연결을 해 놨고요. 최대 USB 연결했을 때는 이제 최대 768kHz까지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스들은 다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쿼드3에는 디지털 단에도 그래도 수준급의 칩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9038 큐톰이라고 하는 DAC 칩을 이제 넣어놨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10이랑 요 A1 스피커랑 매칭을 했을 때 거실에서 들어봤을 때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특히 이제 102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요 40주년 스피커가 그렇게 막 구동하기가 막 쉽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지도 않고 북셰프기도 하고 뭐 감도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동하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스피커지만은 요 쿼드의 출력이 약간 65W라서 이게 좀 구동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붙여보니까는 충분하게 잘 구동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쿼드의 앰프 안에다가 한 235VA 정도 트레드 트랜스 용량을 넣어놨고요. 거기다가 이제 커피시터도 한 3만 마이크로페럿 정도 되는 용량을 넣어놔서 이 A1 스피커를 충분하게 잘 구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쿼드3랑 요 A1 스피커와의 조합을 통해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 A1이라는 스피커가 사실은 처음에도 이제 니어필드의 모니터링 용도로 개발된 스피커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려줬지만은 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스피커의 잠재력, 그 스피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훨씬 더 제가 많이 보일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스테이징을 표현하는 것, 어떤 보컬의 어떤 정의감들, 뭐 악기의 정의감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 룸에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다양한 스피커를 테스트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A1 40주년이라는 스피커가 이때까지 제가 이 방에 가지고 온 스피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보컬의 어떤 정의감, 스테이징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제가 10 이스트 바운드를 틀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킥 드럼을 이렇게 퉁퉁퉁퉁 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에스 이렇게. 근데 처음에 그 킥 드럼의 그 모양이 너무나 뚜렷하고 위치가 너무나 뚜렷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르크투미를 이제 재생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콘트라바이스의 위치감, 그 다음에 약간 왼쪽에서 머물고 있는 피아노의 위치들, 그 다음에 드럼의 위치들, 그런 위치들을 하나하나 아주 낱낱하게 위치들을 정말 잘 보여줘가지고 이 가격대에 이렇게 위치감을, 정의감을 잘 보여주는 스피커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인상적인 사운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A1 40주년, 사실 저역의 양감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저역의 단단함이나 어떤 밀도감들을 가지면서도 아까 유르크투미에서 콘트라베이스에서 이제 처음에 이게 활로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활로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그 현의 질감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따로 이제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지만 챔버 뮤직을 이제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었던 그 콘트라베이스의 그 활로 연주했던 그 질감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게 드러나서 정말 이 모니터링 용도의 스피커 중에서 이 가격대에 이렇게 뛰어난 그 해상력, 그 다음에 정보량,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스피커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1 40주년, 그 다음에 쿼드 3로 이제 플레이를 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역의 양감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고중 저역의 밸런스감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유르크투미에서 처음에 이제 활을 연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핑거링으로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주 콘트라베이스에서 고역이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약간 중력대죠. 중력대부터 아주 저역대까지 이렇게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쭉 음이 내려가요. 그 음을 냈을 때 고중저역의 그 이음새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앞으로 제가 이제 미디 음악을 통해서 뭐 MR 같은 것들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른 뭐 앨범 작업을 한다든지 녹음 작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 A1 40주년 스피커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액티브 스피커를 이제 하나를 좀 들여놓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준비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A1을 이번에 꼭 들여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집으로 영상을 마치는 것 같고요. 어쨌든 A1 이 스피커, 그 다음에 쿼드 3 조합은 굉장히 뛰어난 소리를 니어필드에서 들렸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감명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그 감명 깊은 소리들의 어떤 그 감동들이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제품이나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